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자, 절차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어떻게 물어보던 저렇게 물어보던 내가 필요로 한 결과 데이터만 찾아내면 실무에서는 오케이라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학문적인 리서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약간 속칭말로 삑사리 타면 아웃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 관찰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차 이런 부분이 중요시 여겨져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우리가 쓰는 거에는 결과를 많이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장 서베이. 아까 지금 만드신 게 이제 설문조사죠. 서베이하고 FGI 등이 주로 많이 실무에서는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조사 대상자는 비확률 표집으로 모은다고 했죠. 그러니까 확률 표집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단 주관이나 그 조사 대상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순한 설문척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통계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SPSS 돈이 허락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PSS 책을 보면은 구성이 보통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첫째, 통계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SPSS가 뭐냐. 4개 정도로 구성되겠다. 세 번째, 기초 통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급 통계. 예, 근데 여러분이 만약 SPSS 책을 본다고 하면 챕터 3까지만 봐도 오케이. 왜냐면 고급 통계는 하다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SPSS 오늘 하겠지만 여러분이 잘 쓰는 포토샵이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 쓰실 때 다 쓰지 않죠? 그죠? 쓰는 것만 쓰죠? 똑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자, 그 다음 탐색조사, 기술조사는 무엇인가? 탐색조사가 뭐죠? 탐색조사는 탐색하는 조사죠. 기술조사는 기술하려고 하는 조사고요. 예. 자, 탐색조사는 본격적으로 기술조사, 실제 조사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탐색조사에서 끝나버리면 그냥 끝내도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획서 쓸 때,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 옛날에 그 황인호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게 탐색조사예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하면 기술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직접 물어보는 조사를. 그래서 기술조사는 진짜 현장을 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서베이를 하던, FGI를 하던, 데스 인터뷰를 하던. 자, 그래서 양적조사. 양적조사가 기술조사예요? 탐색조사예요? 탐색조사? 양적조사는 기술조사 쪽에, 탐색조사 쪽에 기술조사 쪽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물어보려면 기술조사로 해가지고 실사를 떠야겠죠? 그러겠죠? 자, 질적조사는? 이거는 탐색조사가 많겠죠. 여러분, 양적조사하고 질적조사의 차이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양적조사는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넘버. 몇 명한테 뭐를 물어봤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질적 조사는 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질적 조사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FGI, 데스 인터뷰 다 뭐예요? 숫자로 나와요? 글로 나오죠. 워드로 나오죠. 그래 질적 조사라는 거예요. 양적 조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설문조사. 그건 뭘로 나와요? 숫자로 나오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미지 조사의 순서는 이슈가 발생돼서 조사계획서 쓰고요. 그래서 우리 조사계획서 쓰는 거 한번 살펴봤죠? 일반 설문조사 계획서 쓰는 거 살펴봤고, FGI 조사계획서 쓰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 조사 툴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척도 개발해야 되죠. 설문지 개발해야 되죠. 물어보려면,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데스 인터뷰를 한다면, FGI를 한다면 면접지 개발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조사 툴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조사 실행해서 자료 정리하고 분석해서 조사 보고서 쓰고, 이 뒤에 뭐가 있죠? 왜 그래? 조사 보고서 뒤에 뭐가 있죠? 조사 보고서 쓰고 나서 이거는 리서치맨들이 쓴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얘가
플래너한테 조사 보고서를 갖다 주면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얘가 조사 전략서를 쓰죠. 조사 전략서래. 전략서를 쓰죠, 이제. 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주는 거는 그래프만 많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번에는 뭐 이런 마케팅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 아,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당신의 보스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한테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미지 조사 1단계는 무엇이 있는가? 1단계 이미지 조사 탐색, 2단계 조사 대상자 선정, 3단계 자료 조사 방법 선정, 4단계 조사 계획서 작성.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이거죠. 네, 이미지 조사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몇 명한테 조사하느냐. 약간 단순 무식해도 그렇게 내가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료 조사 방법 선정하는 거. 네? 이거는 뭐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네. 내가 뭐 데스 인터뷰로 물어볼 경우, FGI로 물어볼 경우, 그 다음에 뭐 조사 목적에 따라 다르고 또 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가장 결정적인 거? 그렇죠. 비용과 기간. 네,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조사 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5단계에서 설문지 작성. 우리가 이제 5단계까지 봤고. 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비확률 표집이라고 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별량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50명은? 아, 너무 적다. 뭐, 100명은? 뭐, 괜찮다. 200명은 좀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로 알려드렸어요? 조사 대상자의 셀을 잡아서, 예, 그 셀 곱하기 몇 개의 프레임이 있느냐를 해서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본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셀 하나당 잡는 게 20에서 50명 정도.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전국구 조사할 때, 예? 만약 서울이라면 뭐 20명 곱하기 구수 하면은 대충 몇 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렸잖아요. 뭐 공식 이렇게 하는 거. 예. 여러분한테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나가 뭐야? 역시나지. 여러분 책 보면 없어요. 공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문헌책이나 이런 실무서에서 봐도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구 센서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예. 인구 통계청에 가면은 남자가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내가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내가 이미 500명 조사하겠다라고 결정됐을 때 각각 몇 명을 조사해야 되느냐, 그걸 인구 센서스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적당하게 잘라진다고 했죠.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 남자, 뭐 30, 30, 30, 30 이렇게 숫자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여러분의 클라이언트하고 여러분의 그 상관들은 이게 센서스에 이용해서 여자를 더 많이 하고 남자를 좀 적게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서 일단 맞춰달라고 그래요, 다. 왜? 보기 좋잖아.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내가 남녀, 김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했다면, 조사를 했다면 남자, 여자, 그럼 100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서울, 강원도 뭐 어디 했다면 뭐 서울 100, 강원도 50, 경기도 2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50, 강원도 뭐 50, 경기도 50 이런 식으로 다 숫자를 맞춰줘야 평균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률 표집이라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해주는 거. 비확률 표집은 반대의 개념이고요. 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 할당 표현 해서 성 및 연령을 표현수로 해서 편의 있게 할당 몇 명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으로 하면 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신뢰성이라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 한번 해보실 분, 왜 신뢰성인지. 샘플 조사 대상자를 많이 잡으면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나 따라서 뭐도 높아지죠? 비용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비용을 내리면 비용을 내렸다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비용을 내리면 샘플 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이게 세 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그게 뭐예요?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표본 추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표본. 한 표본을 추출해봐서 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체도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나 그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표집하는 방법. 몇 명을 도대체 표본으로 잡아야 그걸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 자, 그래서 이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미지 조사, 이미지 조사뿐이 아니에요. 마케팅 조사 다 포함돼요. 그런 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질적 조사는 이런 게 있다고 했죠. FGI, 데스 인터뷰, 투사법. 자, FGI는 뭐죠? 뭐의 약자예요? FGI라고 FGI 해놨고, 뭐의 약자인지 모르고, 뭐의 약자지? 이러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한글로? 예? 뭐 집단 면접 이런 거겠죠. 예? FGI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 데스 인터뷰. 그냥 인터뷰가 아니죠. 데스 인터뷰죠. 깊게 물어보는 거죠. 한 사람을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투사법은 뭐라고 했죠? 투사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의도성을 파악하니까 그 리서처가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숨기는 거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말풍선 해놓고 넣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한테 이거 정신병동에서 이런 거 많이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고 이게 뭘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투사법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예요. 투사법.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를 투시해서 보는 거예요. 투사해서.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키트가 있어야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꾸 속이니까, 이렇게 심장 박동, 술을 재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기도 해요. 이렇게 머리다가 이렇게 해놓고, 광고 보여주고, 얼마만큼 반응이 있느냐, 동공이 얼마나 커지느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그 맥락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양적 조사에는 대인 면접 조사. 대인 면접 조사가 설문조사죠. 그 다음에 패널 조사. 자, 패널 조사는 언제 많이 쓴다고 했죠? 네? 네? 왜 그래요? 틀린 뭘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추이나 뭐를 하게 되려면 패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스팟 조사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조사하려고 하면 패널 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조사 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그래서 제가 샘플을 몇 개 보여드렸죠. 네. 표지 쓰고 목차 쓰고 배경 쓰고 목적 쓰고 설계 쓰고 내용 쓰고 일정 및 비용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설계라고 했죠. 설계. 네. 설계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박승구 씨가 하려고 표지 썼어요. 이렇게 모바일 주소 활용 뭐뭐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했어요. 목차 1. 목차 이거 쓰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사 배경. 근데 이걸 통해서 모바일 주소가 가장 적절한 주소와 소비자한테 맞는 거를 이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가 본 조사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조사 설계는 뭘 담아야 돼요? 네? 조사 설계 일단 빼고, 조사 내용은 뭐예요? 조사 내용은 이거겠죠. 이게 이제 한 카테고리로 이게 조사, 도메인, 주소에 대한 인식, 이미지, 이런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 주쇼, 얼마 기간 동안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쵸? 몇 명에게 물어보겠느냐, 어디 지역 사람을 물어보겠느냐, 이런 게 설계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써줘야 된다고 했죠. 또 이제 표본을 뭘로 추출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비확률 표본 추출, 표집 방법,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네, 안 써줘도 모르고. 뭘 알아 물어보지. 자, 그래서 설문지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점은 몇 가지 제가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했죠. 최종 조사 보고서와 전략 보고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설문조사 해야지
담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설문조사 따로, 전략보고서, 조사보고서 따로 하면은 조사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통계 분석을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 후에. 지금 아직 승구 씨는 그 부분을 모르니까 이제 다 명목으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척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명목 척도. 자, 명목 척도가 뭔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 분. 명목 척도의 예시는 뭐다. 알아, 몰라. 안다, 모른다. 그죠? 또 다른 거예요. 너 남자, 여자? 네. 남자, 여자. 너 몇 살이야? 10대, 20대, 30대. 이게 명목 척도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열 척도. 순서로 말하는 거죠. 1위가 뭐냐, 2위가. 서열 척도의 특징은 얘와 얘 사이가 얼마나 1위고 2위인지는 모른다고 했죠. 예. 자, 등간. 아주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이거라고 했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나쁘고 나쁜 거랑 얼마만큼의 차이는 모른다고 했죠. 예. 이거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예? 비율 척도라고 했죠. 비율 척도. 광고 비용은 얼마? 이게 좀 잘렸네. 총, 이런 거죠. A, B, C사의 광고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1,000원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은 1,000원에서 82원, 300원, 얼마,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그 차이, 아니면은 이런 거 물어보겠죠. A, B, C사가 선호도를 100점 만점으로 각당 비율을 정해 주십시오. 하면은 A사 32점. E사 25점, C사 나머지 5점.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100점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비율 척도도 실제로 물어보기 되게 애매해요. 왜 어려울까요? 32 더하기 25 더하기 하면 100이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 전자계산기 줄 거야? 어렵게 물어보면 애들 그냥 막 써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 2개 정도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쓰면.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 설문지 작성 순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쉬운 질문부터. 예.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은 맨 나중에. 그죠? 민감한 질문도 맨 나중에. 점점 이렇게 깊게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짜면 사람들이 설문지 참여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설문조사지 딱 했는데 처음 1번이 비율 척도야. 5개 해놓고 1000점 각 점수에 배율해 주십시오.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겠죠. 그러면 일단 설문지 참여도가 1번에서 무너지면 2, 3, 4, 5번, 6번, 10번부터도 다 개떡같이 나와요. 3.3, 3, 3, 3, 3, 3,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설문조사에서 이건 이제 검증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잘라져요. 이건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잘리고 보니까 한 20명 남았죠. 그러면 조사 또 다시 하는 거지.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되고 또다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코딩과 펀칭. 그 다음에 코딩과 펀칭이 뭐고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코딩해 보는 걸 할 거예요. 되게 쉬워. 초등학생도 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딩 및 펀칭 해보기. 그 다음에 SPSS가 뭐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PSS는 포토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포토샵 기능 다 모르죠? 네? 알 수도 없을걸? 일러스트도 모르고 맨날 썼던 거 쓰는 것처럼 SPS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중에 빈도하고 교차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이 현업에서 리서치가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장담하건데. 왜? 나도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념을 한번 우리가 오늘의 강의의 목표로 잡고 해볼 겁니다. 이미지 조사 2단계, 설문지의 코딩과 펀칭.
자, 여기에 플로우는 뭐냐? 첫째, 설문지를 코딩하고요. 설문지를 펀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레디가 되어 있는 게 뭐냐? 뭘까요? 이런 설문지들이 여러분 손에 100개가 놓여져 있는 거야. 내가 그럼 100개가 놓여져 있다라는 뭐예요? 100명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후스케치로 2개씩 껴져 있는 게 100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사는 아주 여러분이 되게 재밌어. 회사 내에서 있죠. 회사 내 연말에 뭐 회사 뭐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쭉 해서 그냥 회수하죠.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강력한 무슨 보고서를 써낼 수가 있어요. 회사 내부인들이 생각하는 뭐 누구의 뭐뭐뭐뭐뭐뭐 이런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손에 이렇게 설문지 100장,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코딩하고 펀칭을 한 다음에 SPSS에 집어넣어서 빈도하고 교차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포토샵은 돌린다라고 해요? 포토샵 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통계는 돌린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돌아서 도는 건지 몰라도 SPSS 해봐라고 안 하고 SPSS 돌렸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돌려보는 걸로. 자, 그래서 먼저 작성 완료 후에는 설문지 작성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필드워크가 들어가요. 필드워크. 설문조사가 딱 완성이 되면 실사를 띈다라는 거예요. 실사. 실사가 뭐냐? 실사 띄고 설문지 코딩 펀칭, 그 다음 SS 분석을 하는 건데 실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직접 여기 있는 그림처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가서 물어보는 건데 사전 준비가 있겠죠? 조사 관리자 선정하고 설문지 인쇄하고요. 응답자 선물 주고요. 선물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거 5,000원짜리 뭐 노트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줘도 받지도 않아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돈? 5,000원? 5,000원 주면 안 해줘요. 애들만 해주지 아저씨는 안 해줘요. 그리고 5,000원 주는 게 어딨어. 확 찢어불라. 10,000원 줘야지. 그것도 설문조사 비용도 뭐에 따라 다를까요? 장수에 따라 다르네. 장수에 따라. 왜 짱이냐? 제가 경험으로는 제일 좋은 게 로또야. 싸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안 해주면 이거 10억이 될 것 같은데 하면 진짜 로또 같은 게 왜 돈도 적죠. 뭐 얼마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해줘요. 예. 근데 로또 살 돈이 없다. 그럼 500원짜리로 해줘. 즉석으로 긁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예. 일단 돈보다 안 싸게 먹히잖아. 영화가. 그리고 이거 필요 없어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긁어다 내가 긁어보는 거야. 거기서 돈 나오면 설문조사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막 응답자 선물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삥땅 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선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심사 할당표 총 10명한테 이렇게 배분해주는 표가 있어야 돼요. 너는 뭐 강남, 강북, 어디 이렇게 해놓고 뭐 면접원 교육을 시키죠. 사기치지 말아라. 네가 뭐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하고 이런 거 다 알아낸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주민등록증 번호하고 연락처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 뭐 1000명을 하면 한 100명한테 전화를 해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정확히 한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딱 해놓고 여기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증 번호 적어주세요 하면은 갖고 안 했죠. 이거 뭐 정보 유입된다고 뭐 이렇게 안 해주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하면 그렇게 받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실제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나서 실사 이런 게 실사고 그다음 편집, 검증 이런 거 뭐냐면 판독 가능하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총 10가지물에 3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다 뭐예요? 판독은 되는데 이거는 다 뭐예요? 유효성이 없는 것들이죠. 이런 거 다 빠지고 어떤 애가 막 글을 써놨는데 막 도저히 읽히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판독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거 뭐 빠지고 완전성 애들 막 하다가 안 보고 있으면 1번하고 안 보고 있으면 7번으로 넘어가서 맨 끝부분만 하고 이렇게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성 이런 걸 다 기준으로 해서 편집하고 검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계획서 쓸 때는 이 과정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설문조사에 따른 신뢰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필드워크를 한 다음에 설문지 조사 코딩과 펀칭을 하는 거죠. 코딩과 펀칭.
그 코딩과 펀칭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코딩은 뭐냐? 코딩은 설문지 응답을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써는 거를 가지고 다 숫자로 만들어야 컴퓨터가 알아듣겠죠. 만들고 그럼 펀칭은 뭐냐?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펀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통 그 리서치를 할 때 코딩과 펀칭은 뭐 외주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들 고용해서 펀칭하고 코딩하고 펀칭 해라 뭐 이렇게. 자, 그럼 코딩을 알아볼게요. 자, 코딩은 뭐냐면 각각의 칼럼을 입력한다. 칼럼이라는 말이 새로 나와요. 칼럼을 입력하고 응답을 넘버링화한다. 그 다음에 설문지 또는 코딩 시트에 코딩 내용을 입력한다. 이게 이제 코딩 방법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사례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설문지예요. 그래서 칼럼이 뭐냐면 이게 칼럼이에요. 이게 박스 하나가 한 칼럼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문조사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박스가 있다고 했죠. 이게 칼럼 박스라는 거예요. 자, 칼럼 박스에 이게 저번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렸는데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총 이 설문지는 1000개 이하의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999개, 999 이런 식으로. 그렇죠? 2개라면 100명 이하를 물어보는 칼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면 3자릿수, 2개면 2자릿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칼럼 박스를 넣는다라는 건 001 하면 이건 뭐야? 설문조사지 1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은 00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왜 이걸 코딩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코딩을 하다가 에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0003에 00 몇 번이 뭐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칼럼 하나. 왜 하나일까요?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뭐냐? 귀하의 학력은 이것도 하나죠. 그죠? 귀하의 연령은 만? 이건 3개로 잡았어요. 왜? 누가 100살 이상 있으면 3개겠죠. 100살 이하면 2개겠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폐쇄형 질문으로 물어봤으면 하나겠죠. 10세에서 15세, 15세에서 20세, 20세에서 25세, 25세에서 30세 몇 번이냐 이렇게 하면 다시 하나겠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귀하의 직업은 이것도 하나겠죠. 귀하의 총 경력은 이건 2개겠죠. 의미는 100년 이하는 없겠지. 그러겠죠. 회사에서 뭐 100년 근무했다라는 애 없으니까 2개. 자, 이거는 이거 왜 3개일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 5, 4, 4, 5, 3, 2, 5,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4, 5, 7, 2, 5, 3, 5, 뭐 이렇게 집어넣겠죠? 되게 간단하죠? 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전 처음 배웠을 때 되게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칼럼이 뭐야? 이게 칼럼인데 제가 배울 때는 되게 어렵게 가르치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이렇게 매기는 게 칼럼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조사지가 오면은 칼럼 박스가 여기 있고 사람들 여기에 칼럼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나중에는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하간 이렇게 이게 칼럼이라는 거고 나올 수 있는 항목의 칼럼을 지정하는 거에서 이렇게 001 뭐뭐뭐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보면은 책 페이지에 보면은 이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20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칼럼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20페이지에 보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릿수가 나올 거는 하나, 2자릿수가 나온 건 옆에다가 이렇게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박스가 있죠? 네, 거기다가 칼럼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만들고 계세요? 5분 후에 올게요. 칼럼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배울 때 교수님이 어렵게 가르쳐줬나 봐. 좀 민망하니까.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 한 박스씩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오는 만큼 박스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 보면은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이거를 두 개, 이걸 어떤 애가 두 개를 선택했어요. 그럼 뭐야? 오류난 거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폐기 처분하던가, 아니면 꼭 써야 돼. 지우개 지워.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 두 개? 왜 이거, 이거는 이제 안 배웠죠? 예. 이건 안 배웠는데 이건 알려드릴 거고, 이건 뭐 일단 두 개. 그리고 치고. 자, 이거는 한 개죠? 각자 하나씩이죠? 예. 이것도 하나, 이거 다 하나죠? 이것도 일단 주관식은 무조건 두 개.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거 틀린 바보. 예? 자, 일단 주관식은 다 두 개라고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칼럼이 아니라, 코딩은 다 배운 거예요. SPSS 코딩은 이게 바로 코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매기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인 걸 한번 볼까요? 뭐뭐 브랜드 제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미지 속성 중 순서대로 3개만 적어 주십시오. 이러면은 코딩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거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순서대로 3개를 골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칼럼 박스가 몇 개 들어와야 될까요? 3개? 네? 11개? 왜 11개고 왜 3개예요? 잘 생각을 해봐요. 네?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개수, 자, 3개를 하라고 했죠. 그럼 칼럼 박스를 3개 해준다. 아주 단순 무식한 방식이죠. 3개니까 3개다. 그러면 11번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네? 그쵸. 한 칸에 숫자 하나예요. 6개, 그쵸. 6개 들어와야죠. 그죠? 여기다가 11이라고 넣으려고 했어요? 이건 웬 창의적 발상이야. 박스 하나당 번호 하나. 룰이에요, 룰. 네? 자, 그러면 11 하면 11번, 04 하면 4번, 10 하면 10번. 이렇게 잡히는 거죠. 3개 잡으면은 10번, 11번은 다 아웃되는 거죠. 집어넣을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픈형 질문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2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여러분, 이 오픈형 코딩하는 건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 다음 시간에 하는 텍스트 마인딩 하는 방법이 이거를 기초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겠죠. 뭐라고 쓰겠죠. 그러면 기재된 응답 내용을 정리한 후 로직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직 트리 배웠죠? 이미지 트리 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렇게 점점 좁혀간다라고 했죠.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넓혀가던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유사 답변을 통합한 다음에 코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18개를 썼어요. 18개가 아니라 내가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오픈이니까. 그러면 잘 여기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코더라는 사람이에요. 코더가 뭐냐면 이거를 보고 판독하는 사람이에요. 자, 쭉 보니까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 아니냐. 네. 그리고 3번하고 쭉 보니까 캠퍼스는 또 같은 말 아니겠냐. 네. 어차피 이건 시설적이면 이거는 학생 하면 이렇게 뭉쳐지겠죠. 어떤 것들. 왜? 여러분 고급스러워 보인다, 비싸 보인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의 워드가 다른 거죠. 싸구려틱해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뭐라고 쓰더라? 싸구려틱해 보인다, 이걸 왜 사냐, 쪽팔리게. 이런 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뭉쳐질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다 뭉쳐보니까 결국 한 4개로 뭉쳐지고 5개는 기타.
하면 이게 뭐냐? 객관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픈 퀘스천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 2명 있죠? 그래서 보통 2명을 써요. 1명을 하고, 1명은 오케이. 승인해주고, 1명은 또 하고, 오케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안 해. 실무에서는 보통 1명이에요. 실무에서는 코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이걸 돈 주고 누굴 시켜. 그러나, 현업에서는 이렇게, 실제에서 코더도 대학원 이상이에요. 그러나, 실제에서는 대학원 이상 이거 시키면 대학원 애들이 욕해. 뭐, 이런 거 왜 시키냐고. 이게 간단한 거를.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거와 어떤 거는 같지 않다, 같다. 이게 좀 애매하겠죠. 뭐, 여러분이 뭐, 연상 단어 말해보세요. 뭐 현대는 탱크 같다. 현대는 불도저 같다. 이게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이거에 따라서 이 문항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퀘스천은 여러분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주관성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뭐, 저희 같은 업체한테 이렇게 뭐, 저희뿐이 아니라 업체다. 근데 이거 질문해 주세요.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객관식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주관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니까 만약 10,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죽는 거죠? 10,000명한테 하나에 10,000개죠. 곱하기 하면 5만 개를 만들어야 돼요. 5만 개 다 봐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죽죠. 네. 그러나 쉽죠. 설문하는 사람은 쉽잖아. 그냥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결국 1번이니까 1, 2, 5 하면 이게 다 코딩이 돼버리죠. 그쵸?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쉬운데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서비스의 개편을 써주세요. 뭐, 애들 뭐 하다, 뭐, 어떤 애들은 막 장편을 쓰고, 막 어떤 애들은 뭐, 간단하게 쓰고 뭐 하고 뭐 하면 쭉 놓고, 이제 많이 해보면 한 100페이지 정도 읽으면 머릿속에 딱 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이렇게 5개에서 10개 내외로 이렇게 군집이 돼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요 소리가 요 소리고. 그러면 이렇게 뭉친 다음에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애한테 1, 2, 3, 4 하는데 이게 10개 넘어가요. 그럼 칼럼 수를 2개 주는 거죠. 최고 2개라는 거예요. 최고 2개. 3개까지는 가지 않아. 3개까지 가면 미치는 거예요. 99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코딩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 한 10개 내외로 가고 9개 내외로, 9개 아래라면 칼럼이 1개겠죠. 그러겠죠. 제가 아까 2개로 잡은 이유는 이 문항수가 11번까지는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2개를 잡은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다 코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코딩 시트라는 거예요. 네, 코딩 시트, 이게 뭐예요? 이거의 가로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쫙 이렇게 갖다 놔. 근데 이거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001번에 질문 1의 답은 2요. 네. 질문 2의 답은 3이요. 질문 3은 045. 045는 뭐지? 나이구나. 45세구나, 이 사람은. 만약 123이라면 123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답은 2요. 질문 5분 12년. 아, 이 사람 12년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질문 6은 1이요, 질문 7은 2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이게 한 줄 하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00명이면 100개를 쫙, 드르륵 해놓은 게 코딩 시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딩 시트가. 이게, 자, 보세요. 0001에 2에 3에 4에 0002에 0003에 0004에 0005에 0015에 맨 아래 100명이라면 100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겠어요? 컴퓨터는 그냥 숫자를 인식할 뿐이죠. 내가 쭉 가면 내가 000 첫 번째 사람을 찾아라면 0001에 자, 뭐 질문 5번 23년 이렇게 식으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문한 모든 데이터가 다 넘버링화 돼버린 거죠.
아까 그 주관식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코딩 처리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코딩 시트라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쉽게 만드는 거, 이렇게 ID 번호, Q1, Q2, Q3, Q4, Q5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코딩 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되시죠? 쉽잖아. 자, 코딩 북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 이렇게 설문지를 딱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은. 001,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하나의 거대한 숫자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판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시트를 만든 다음에 펀칭을 하는 거예요. 코딩된 내용을 한글, 엑셀 또는 메모장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SPSS 파일을 열어서 SPSS에 입력된 자료를 변수를 입력하는 게 이제 펀칭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펀칭. 아까 막 000111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거를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이제 원래는 시트에다가 써요. 정식으로 하면. 그리고 이 시트를 보고 코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설문조사 보면은 이거 보고 막 계속 입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코더인데 그걸 가지고 메모장이나 한글이나 뭐 워드 프로세서에 00001111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 거야. 그걸 컴퓨터로 SPSS에 입력하면 SPSS가 그냥 불러서 읽어버려요. 자, 그런데 뭐 메모장, 엑셀 다 해도 되는데 많이들 한글을 많이 하는데 한글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텍스트 문서, 뭐 그러니까 TXT 파일로 저장을 해야만 SPSS가 읽어내요. 그거 왜 HWP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못 읽어요. 확장자를 그렇게 맞춰줘야 되고 엑셀이나 메모장 있죠. 그건 상관없고요. 그건 그냥 걔네들이 그냥 읽어내버려요. 여러분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엑셀 12.0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면 30일 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진짜 SPSS 열어보고 그 펀칭 한번 불러들여보고 해봐야 알겠죠? 말로만 들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셔서 보물섬 거기 가보면 평가판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잡혀갈까봐 평가판 받으세요. 트라이얼 버전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SPSS 창이 이렇게 나와요. SPSS 창이. 자, 그래서 SPSS 창을 딱 보면은 자, 펀칭. 아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뭐 메모장이고 뭐고 이렇게 막 썼겠죠. 이렇게 쭉 썼으면 SPSS를 딱 열면 편집기라는 게 열려요. 오픈하면은 포토샵 열리면 이렇게 뭐 레이어 뭐 이렇게 살짝 뜨시지. 딱 열면 파일에 텍스트 데이터 열기 이런 식으로 딱 가면은요. 텍스트 데이터 읽기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딱 떠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이 바탕화면에다 코딩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메모장에다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어딨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마법사가 떠요. 마법사가 뜨면은 자 여기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마법사가 딱 떠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창이. 제가 집에 가서 이거 펼쳐놓고 그대로 해보면 돼요. 이렇게 이 창이 뜨고 코딩된 데이터가 여기에 읽혀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몇 자리 수밖에 없죠. 그냥 샘플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100명을 물어보면 이게 100줄가 있어요. 쫙 다 읽어내리니까라는 게. 쭉 가보면 그다음 다음을 누르세요. 다음을 누르면 이 창이 나와요.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누르시면 돼요. 이건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누르면 6단계 중 4단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데이터 미리 보기라고 해가지고 마우스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선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선 있으면 여기 선 이렇게 대주면 마우스가 이렇게 생겨요. 이 선을 어떻게 끊어주냐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까 코딩 했죠? 001, 2, 3 이렇게 문항마다 칼럼이 있었죠? 어떤 건 2개고 어떤 건 3개죠? 그거 순서에 맞춰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아, SPS 좋아졌어. 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끊어주면 뭐예요? 총 내가 12가지 질문이라면 12줄이 생기겠죠. 그러면 보통 첫째 줄로 끊는 게 세 칸으로 끊어버리겠죠. 001, 그 다음에 뭐 나이가 10이면은 12세면 1, 2하고 끊어버리고
어떤 건 한 칸, 어떤 건 두 칸, 어떤 건 세 칸, 어떤 건 뭐 두 칸 이렇게 타라라 끊어주면 얘가 그거를 가지고 구분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SPSS. 아, 이런 식으로 칼럼 박스가 나눠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에 또 그걸 다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음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6단계죠. 그래서 V1, V2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린 것만큼, 잘린 거에 한해서 이렇게 칼럼 박스에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펀칭 끝. 네, 펀칭이 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딩 펀칭 완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변수만 입력하면 바로 ready to analysis라는 거예요. 이제 분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코딩하고 펀칭하고 헷갈려. 네? 이래도 이것도 헷갈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코딩 시트 만들고 시트 만든 걸 펀칭해야 되고 징그럽게 헷갈리네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네.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코딩 시트 거치지 말고 바로 코딩과 펀칭을 바로 입력해 버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단 문항이 되게 많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한번 얽혀버리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얽혀버리면. 근데 뭐 한 100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이게 훨씬 더 편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코딩과 펀칭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코딩된 자료의 칼럼을 SPSS 변수에 직접 입력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코딩 시트 안 하고 직접 입력해버린 다음에 코딩 자료, 입력된 변수에 해당 코딩 자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변수 값을 지정해줘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자, 이것도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내가 여기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한 코딩이 뭐냐? 이거예요. 001, 1, 2, 3, 4, 1, 2,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 되시죠? 네? 이게 이거의 답변이죠. 응답자에.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바로 그냥 SPSS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SPSS 열면은 이렇게 variable 1, 2, 3, 4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variable은 문항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이 가로는 명수예요, 명수. 몇 명이 있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다가 001, 1, 2, 2, 3, 002, 2, 3, 5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그러면 하나 넣었죠. 설문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설문자 이렇게 똑같이 바로바로 입력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구분점으로 이렇게 잘랐죠. 그 자른 게 뭐냐면 요 칸수를 자른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 버리는 거죠. 지금 뭐 001 이건 칼럼 3개인데 이건 질문 하나죠. 그죠? 아이디를 물어보는 질문 하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는 001 하면 얘는 1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뭐 성별 1이니까 남자죠. 1 넣으면 얘는 1로 인식을 하죠. 이렇게 바로바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딩 세트를 안 만들어도 되죠. 이해되시죠? 여기다 바로 입력해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치겠다. 여기 있죠? 변수 보기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평가판 봐서 보면은 이거 그대로 보여요. 다 캡처 떠서 만든 거라고 하니까 변수 보기를 누르면 여기 변수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른 새 창이 하나 또 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 보기를 누르고 싶으면 옆에 있는 데이터 보기를 누르면 바로 다시 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포토샵에서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돼. 두 창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 유형, 자리수, 소수점 이하 자리, 설명, 값, 결측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1번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 여기다 ID라고 써요. ID죠. 처음에 우리가 001, 002 한 건 ID죠. ID 맞죠? 이건 ID다. 얘가 뭔지를 인식하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밸리어블 00001이 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ID다. 그다음 이거는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그 자리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쓰라고 해요. 그러면 ID. 근데 네 자리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네 자리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돼요. 그다음 2번 더블 클릭하면 성별, 3번 연령, 4번 경력,
6번 정직성, 신뢰성, 뭐뭐뭐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여러분이 20개 물어봤으면 여기 몇 개 나오겠어요? 20개 나오겠죠. 각 문항마다 그게 뭔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뭘 하면 되냐? 이름을 변해서 더블 클릭해서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이 됐겠죠? 예,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여기 보면은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무시. 예, 안 해주세요. 그럼 여기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값이라는 거 있으면, 값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거 있죠? 선정 버튼이 있죠? 이렇게 누르면, 라디오 버튼인가 뭔가 이렇게 뚝 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객관식 보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변수값은 1번이다. 1번은 변수값의 설명은 남자다. 하면 여기다가 추가하면은 1번은 남자다. 2번은 여자다. 하면 2번은 여자다. 그리고 닫아버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1번 넣은 게 남자, 이렇게 남자. 2번은 여자. 뭐 3번 넣고 3번은 하리수. 하면 3번은 하리수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3번 넣으면은 SPSS는 하리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안 넣어놓으면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모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5점 척도로 물어봤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정직성. 이거 딱 누르면은 1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2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보통이다라고 얘가 인식을 하겠죠. 모든 낱말에 다 그거에 맞는 넘버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컴퓨터가 알아듣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쭉 넣으면,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거. 정직성, 신뢰성 이런 거 여러 개 내가 속성을 10개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넣어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쫙 해버리면 드르륵 다 복사가 돼버려서 그 아래에 있는 변수 값들은 다 입력이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변수 보기 페이지를 눌러서 해야 될 게 이름을 넣는다. 그 다음,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변수값. 이렇게 1번 남자, 2번 여자면 1번 남자, 2번 여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결측값을 넣는 거예요. 결측값. 결측값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 0 집어넣고 OK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0은 결측됐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결측값 0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가판 보고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요. SPSS 데이터 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ID 1번은 남자고 얘는 23세고 직위는 4번. 직위 4번이 뭔지는 얘가 입력해놓은 데이터가 이게 과장이라면 과장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경력은 12년, 정직성은 매우 낮다. 이건 뭐예요? 2번으로 찍힌 거죠. 근데 얘는 매우 낮다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왜? 아까 변수값을 그렇게 넣어줬잖아요. 2번은 매우 낮다로 인식하거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통이다, 뭐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 이제 컴퓨터가 이 설문지 데이터를 100%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001번에 남자고 23세인 애가 과장인 애가 경력 12년이고 매우 낮다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식은 연상 이미지 이렇게 안 들어가. 연상 이미 이렇게 들어가요. 내자만 들어가니까. 연상 이미 해가지고 애들이 거북이, 토끼 해놓으면 여러분이 쭉 봐서 거북이가 많으면 거북이는 1. 그 다음 토끼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넘버링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 값 지정할 때 여기 값 지정할 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1번은 거북이, 2번은 토끼, 3번은 원숭이, 4번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9번은 기타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얘가 다 인식을 하겠죠. 지면 씨 이해 안 돼요? 창에 1, 2, 3, 4, 5, 6, 9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디? 어디요? 추가에다가 이거 추가 누르면 또 늘으라고 그래요. 이거 추가 누르면 여기가 다 다시 블랭크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2번 넣어라, 3번 넣어라. 그리고 누구 나서 틀리면 여기 변경 누르면 돼요. 변경 누르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데이터 창을 딱 열면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했으면 데이터 창에 1, 2 막 숫자만 나와요. 그러면 이 값은 아무 의미 없는 값들이에요. 아직까진. 그러면 옆에 데이터 창을 변수값 지정하면은 1번이 무슨 질문이냐부터 해가지고 1, 2 얘가 무슨 의미냐 값을 다 매겨주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매겨주는 것도 아니죠. 10가지 질문이면 10번만 매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SPSS에서 모든 여러분 이 설문지 데이터를 얘가 다 펀칭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분석 툴만 이렇게 돌려보면은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값을 다 지정해서 완료가 되면은 이제 SPSS를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되시는 분. 물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볼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판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 안 돼요.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설문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칼럼을 정하는 거죠. 예, 아까 칼럼은 되게 쉽죠. 001, 1, 2, 3, 4, 4, 4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에다가 001, 2, 3, 5, 7, 9, 8, 10 이렇게 가겠죠. 근데 코딩을 입력할 때는 1번 넘어갔다가 이렇게 줄 바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자동 바뀌면 되겠죠. 그럼 얘가 한 사람, 그 다음에 줄 바꾸고 002, 2, 3, 5, 7, 8, 7, 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불러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6단계 다음 누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잘라준다고 했죠. 이렇게 잘라주는 거. 001 잘라주고 2 잘라주고 23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해도 인식을 하고 그게 힘들면 데이터 창에다 내가 바로 입력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데이터 창에 엑셀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 이 위에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밸리어블 0001, 밸리어블 0002, 밸리어블 0003 이렇게 나와요. 밸리어블이 뭐냐면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그럼 얘가 0001이 나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죠. 그러니까 변수값 지정으로 가가지고 0001은 ID 값이다. 0002 값은 성별의 값이다. 0003은 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알고 얘도 아는 거죠. 이제 컴퓨터도. 근데 나이 성별에서 1, 2라고 찍혀 있겠죠. 여전히. 여기는 이 위에 타이틀만 잡아준 거니까요. 그러면 1은 뭐고 2는 뭐냐? 그러면 아까 봤처럼 변수값 설명에 들어가서 1은 남자다. 2는 여자다. 뭐 정직성에서 1, 2, 3, 4, 5, 6으로 나오겠죠. 왜 5로 나오는 경우에 5점 척도를 쓴 거고 7로 나오면 7점 척도를 쓴 거죠. 만약 125개가 나오면 보기가 125개라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1, 2, 3, 4, 5로 나왔으면 1이 뭘 의미하냐?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다. 2번은 그렇지 않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다라는 것이다 하면 얘가 제목도 인식 다 하고요. 각각의 변수들도 다 이제 글로써 알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코딩하고 펀칭을 다 완료한 상태고 이제부터는 SPSS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만약에 중간에 답이 빠지면 0. 네. 그냥 0으로 쳐보면 아까 결칙값이라고 넣었죠. 네. 내가 결칙값은 0으로 넣으라고 했죠. 답이 빠지면 0 넣으면은 missing error라고 나와버려요. 얘는 그 문항이 아무것도 안 넣는 거니까 0.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할 때 맨 아래 여기다 missing error가 몇 개냐 이렇게 얘가 뽑아줘요. 그러니까 결칙값을 0을 집어넣으라는 게 0이 들어오면 결칙된 거니 네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라고 얘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질문 뭐 궁금하신 사항. 예. 그럼요. 정식으로 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식으로 할 때는 변수 입력을 다 전에 하는 거예요? 펀칭 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펀칭 후에 하는 게 편하죠. 네. 펀칭 전에 하다 보면은 더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펀칭 전에 해요. 그러니까 펀칭 전에 하는 의미는 뭐예요?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으로 놓으면은 바로바로 그게 변수가 뭔지 다 떠요. 그렇겠죠. 후에 하면은 입력해 놓고 내가 프레임을 입히는 입장이고 변수 입력을 해주고 SPS를 돌리면은 분석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게 편하다고 하면 변수 입력해주고 코딩을 불러와도 상관이 없는데, 예. 정식으로 하면 프레임은 뒤에 해야 돼요.
뒤에 해야 돼, 말. 왜? 잘라주는 게 있죠. 잘라주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코딩을 먼저 불러드리고. 하고 펀칭을 하는 게 간략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끌어들이고 나서 변수값 입력을 한다. 그러니까 간략도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간략은 앞뒤로 같이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직접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잘라주는 게 스킵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식으로 들어오면은 변수 입력은 후에 하는 거죠. 왜? 잘라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 칸으로 자르면 0001은 하나의 문항이라고 얘가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값 입력은 나중에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을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1000명 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안 시켜요. 보통 여러분이 그냥 뭐 한다고 하면 한 200명 내가 조사한다라고 하면 간략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코딩 시트 만들고 또 언제 이것도 하겠어요. 그냥 데이터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놓고 나서 그거 보고 나서 칼럼 시트도 칼럼 박스 이런 거 있죠. 그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지. 딱 보고 딱 봤어. 그냥 쭉 보면은 내가 10개 질문이라면 001111 뭐라고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건 나도 봐도 몰라 아직. 쭉 보고 나서 자 변수 입력 창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1번이 아이디다. 그럼 아이디. 그다음 2번은 성별.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변수값이 다 지정되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코딩하는 거는 코딩하는 건 엑셀로 하셔도 좋아요. 엑셀도 그냥 인식을 해버려요. 원래 엑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도 해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할 때는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설문을 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엑셀로 입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 애가 1번이면 2, 5, 3, 7, 9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복사를 해가지고 SPSS에 놓은 다음에 붙이기를 하면은 드르륵 입력이 돼버려요. 바로 서로 간에 호환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변수만 입력해주면 1만 명도 상관이 없어요. 10만 명, 100만 명도 다 읽어내니까. 여러분 엑셀의 끝이 몇 번인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SPSS의 끝이 몇 번인지 나도 모르고. 보통 뭐 몇만 명 하면 에러 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변수 입력만 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 입력도 시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은 그 섹션은 다 그냥 한꺼번에 입력이 돼버리는 거니까. 코딩을 별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엑셀에서 바로 코딩하면서 펀칭을 해버린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엑셀하고 그러니까 내가 엑셀이 되게 편하면 엑셀에다 코딩하고 이렇게 불러와도 불러오는 것도 아까 데이터 읽기 뭐 이렇게 불러와도 되지만 드래그해서 붙여버려도 얘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데이터 읽기에서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수가 이렇게 잘라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르는 거. 근데 엑셀은 상관이 없죠. 왜? 엑셀 자체도 잘라있잖아. 그렇죠? 엑셀 자체도 잘라있기 때문에 이미 잘려있는 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이나 메모장으로 같은 경우에는 자름이 없잖아요. 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냥 100명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엑셀 시트를 이용하는 게 좀 빠르고요. 이해하라고 하면 직접 코딩을 시켜버리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분 쉬고 SPSS를 어떻게 이제 돌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쉬고 하겠습니다. SPSS 코딩하고 펀칭을 알았어요. 그 코딩하고 펀칭을 알면은 일단 이런 시트 자체가 어떻게 변환되고 SPSS가 또 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뭐 질문이 200개건 300개건 SPSS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코딩하고 펀칭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하느냐? SPSS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뭐 분석해라 하고 설정하면 지가 알아서 분석하겠죠. 이때 키는 뭐냐?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SPSS 창을 열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데이터 편집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면, 지금 이거는 박승우 씨가 갖고 있는 게 한글판이에요, 영문판이에요? 아니, 13 받았구나. 실력도 좋아.
XPSS가 10.01은 XP에서 충돌이 나요. 예. 근데 11.0부터는 XP에서 다 읽혀요. 13이 되니까. 실력도 좋아. 자, 영문판이면 여기 변수라고 안 뜨겠죠? variable이라고 뜨겠죠? 그렇죠? 제목 없으면 이거는 아직 저장 안 한 상태이고, 이거 완전 엑셀이죠? 엑셀이랑 똑같은 건데, 엑셀은 아주 그냥 사칙 연산하기에 잘 맞춰놓은 거고, SPSS는 고급 통계를 하기 위해서 다 맞춰놓은 기능이에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건 사스. 사스라는 게 또 있어요. 병 사스 말고 경영학과 애들이 쓰는 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네. SPSS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커버링이 돼요. 여러분이 하는 부분은 다 커버링이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데이터 창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있죠. 이건 문항. 이거 이해되시죠? 보통 아이디, 성별, 연령, 직급, 거주지, 소득원, 그 다음에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질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아래는 뭘까요? 인원이겠죠. 샘플 수. 그러겠죠. 인원. 가로는 응답자, 명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변수 보기 창이라고 있다고 했죠. 이걸 누르면 아까처럼 페이지가 바뀌면서 변수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변환, 그래프, 유틸리티, 창, 도움말 있는데, 파워포인트랑 똑같이 남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분석만 가세요. 영문판에는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판이니까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하나의 또 샘플지예요. 자, 이렇게 S사의 차별적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적인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S사의 제품 패키지 이미지 요소 중 브랜드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S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사물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귀하는 제약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 썼습니까? 바쁘신 중이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연령입니까? 이게 하나의 간략하게 들어오면. 자, 여러분 이거 코딩하게 되면 이건 칼럼 하나. 이거는 알려드렸죠. 애들이 비행기,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쭉 기입해 놓고, 그거를 줄인다라고 했죠. 같은 거. 비행기, 보잉 747. 이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불도저, 중장비, 이런 것도 봐서 묶을 수 있으면 묶어버리고, 아니면 안 묶어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칼럼 2개를 설정해 줬으면, 문항수가 최소 11개. 한 개. 최대 99개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한 11개에서 12개에서 끊겨요. 왜? 그래프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2대8이라는 거예요. 20%에 몰려있지,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타 처리해버리면 돼요. 기타다, 얘네들은. 기타 의견은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만들어, 보통 발표할 때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연상했으며 두 번째는 뭘 연상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의견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것도 칼럼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펀칭을 들어가는 거예요. 코딩하고 펀칭.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코딩하고 펀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네. 자, 보세요. 제가 차 이미지라고 썼죠. 왜냐면 내자밖에 안 들어가니까 차별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제가 인식하기 위해서. 친 이미지, 친근적 이미지다. 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다. 이건 여러분이 브랜미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S 이미지, S사의 이미지다. 그 다음 정보 수신, 성별, 연령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끝이 500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이거 샘플인데 이거는 제가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보라고. 쭉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기 있죠? 보기. 그래서 변수값 설명을 딱 클릭을 해보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변수값 선정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넘버가 있는 상태고, 여러분이 간략 입력으로 막 넣으면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뒷창을 열어서 변수값을 넣으면은 이 숫자들이 각각 뭔지 딱 나오겠죠. 낮다, 보통이다, 높다, 뭐하다. 전문 전자회사, ABC 제품, 독수리, 기타, 기업 회장, 신뢰성, 연상하는 거 쭉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개요도 끝.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간략하지만 제일 분석을 돌릴 때는 빈도 분석부터 돌리는 거예요. 빈도 분석이 뭐예요? 뭐가 높고 뭐가 낮냐라는 거죠. 가장 사람 실무에서 80%가 그냥 빈도 분석만 해요. CEO 이런 급되는 아저씨들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해? 뭐가 제일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빈도 분석, 프리퀀시를 본다고 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빈도 분석에는 백분율과 평균, 최소값,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최소값은 최소값이죠. 중앙값은 중앙값이고요. 그죠? 최빈값은 최빈값은 뭘 것 같아요? 빈은 빈도의 빈이에요. 최대에 뭐가 많이 나왔느냐? 뭐 이거겠죠. 그냥 다른 말로 최대값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백분율은 뭐예요? 백분율이 백분율이지 뭐예요? 그죠? 이거 백분율. 그러면은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평균값이죠. 뭐 100명이 뭘 사 먹었으면 나누기 명수하면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값, 백분율을 잡을 때 이제 빈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분석을 클릭을 해요. 예, 분석을 클릭하면 영문으로 하면 이게 디스크립션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누르고 첫 번째 가면은 빈도 분석이에요. 빈도 분석은 확실히 알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 나와 있어요. 빈도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좀 우리 한번 누를까요? 어떻게 삐걱삐서 무슨 귀신 소리가 나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누르면 돼요. 그쵸? 예. 야, 우리 이제 또 일기 해커 하나 나오네. 또 한글까지. 왜요? 중문판, 일부판 다 해달라서. 예? 자, 분석을 누르면 기술 통계량이 있고 빈도 분석을 누르세요. 그냥 누르세요. 예,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 되면은 얘가 이런 창이 떠요. 예, 이런 창. 빈도 분석하면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보면 이 창이 딱 떠요. 그럼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질문들이죠. 예, 아까 이 위창에 있는 것들이죠. 친이미지, 부이미지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빈도 분석한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가 빈도 분석할 것들을 옮겨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친이미지를 분석을 할 거면 요거 클릭하고 요거 누르면 친이미지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얘는 친근한 이미지만 프리퀀시 분석을 해요. 편하죠?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머리 아프니까 네가 할 것만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빈도 분석이 가능한 변수들이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옮기면은 이쪽으로 여러분이 뭐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다 아니면 전체 다 하면 전체 다 옮겨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만 빈도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가지고 딱 하면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계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계량을 클릭해보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근데 수업 시간에 뭐 이건 뭐고 다 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건 평균에다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평균값이 뭐냐만. 그럼 평균값이 나와요. 왜 평균값을 왜 잡아야 되느냐는 뒤에 가면 설명을 해드리고 평균값을 하고 자,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도표에서 또 클릭하면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볼래? 하면은 딴 거 필요 없이 막대 도표 하면은 막대 도표를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계속 누르고 여기서 실행 눌러버리면 이렇게 데이터 창이 떠요.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새 창이 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창이 뭐냐면 빈도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빨리 알려줘 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면은 통계량, 차별적 이미지에 유효한 사람들은 519명이 했고, 결측은 빵명이다. 그러니까 에러가 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평균은 3.92. 그러니까 S사의 차별적 이미지는 3.92라는 거예요. 7점 척도에서 3.9이면 어떻게 한 중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고 차별적 이미지는 그 유효한 값이 빈도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 차별적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총 519명 중에 11명. 이 사람들이 유효한 편, 이건 필요 없고, 유효한 거에서 이 사람이 전체에선 2.1%다. 낮다라고 평가한 33명. 이 사람은 6.4%다. 이런 식으로 다 지가 통계를 매겨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다 얘네가 다 분석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왜 평균을 표시를 하냐면 평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느냐 낮느냐를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질문 자체를 설문지 자체를 정직성, 차별성 뭐뭐라고 놓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S사, A사, B사, C사 뭐라고 하면 애들이 4, 5, 7, 8 뭐 이렇게 매기겠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평균 분석이 되겠죠.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보다 평균적인 이미지가 낮다 높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전략적으로 보고서 쓸 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차별적 이미지는 우리가 낮으나 신뢰적인 이미지는 몇 퍼센트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분석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차별적 이미지와 친근적 이미지를 평균 분석한 게 차별적 이미지는 3.92, 친근적 이미지는 4.6이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파워포인트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3.9, 4.6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친근성이 더 좋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포인트 하나. 이게 제가 그래서 왜 5점 촉도 쓰지 말라고 하고 7점 촉도 쓰라는지 왜 이제 알겠죠. 5점 촉도로 하면은 간격이 작으니까 별 수치상으로 유의미하게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 둘. 보고서를 쓸 때는 이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눈금을 표기를 좀 바꿔줘야 돼요. 만약 이거를 7점으로 놓으면 되게 근사치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되게 무의미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뭐예요? 0.1로 확대해놨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이거 신경 안 쓰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크게 했죠. 원래는 이거 되게 작게 해요. 한 8포인트를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차별적 이미지는 3.9포인트로 중간 이상을 갖고 있지만 중간 이상을 갖고 있지만 친근성은 4.6%에서 S사 여기 S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친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적인 이미지가 낮기 때문에 향후 이미지 마케팅의 컨셉은 차별적인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시사점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7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중앙에다가 7점의 반이 뭐예요? 3.5점. 3.5에다가 빨간 선을 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와 상이 구분이 되죠. 빨간 점 아래는 다 우리가 강화해야 될 부분. 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 평균 분석으로. 그러겠죠. 평균 분석을 안 하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렇게 좀 잘 모를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자, 평균 분석 이거를 일일이 하게 되면은 손가락 아프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평균 분석을 통해서 각 이미지의 속성별 빈도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평균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차별적이다 뭐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평균 분석해서 쫙 해버리면 5.2, 4.5 이렇게 국제성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이게 더 좋게 하려면 어떤 회사와 같이 분석을 했으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를 만약 패널로 물어본다면 평균 분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추이가 나오겠죠. 점점 3.2, 3.5, 3.1, 1개월 후에 보니까 2.5, 5.5 이렇게 나오면 이미지 추이가 내가 이렇게 선 그래프로 표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빈도 분석 끝. 빈도 분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자, 다시 빈도 분석 정리. 데이터 창을 열고요. 분석을 눌러서 빈도를 눌러요. 빈도 분석 누르면 지가 창이 떠요. 창이 뜨는데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우측으로 옮기죠. 그럼 얘 아래에 있는 통계량을 체크해요. 그 박스가 하나 나와요. 말박스가. 거기서 평균을 체크해야겠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다 표시하면 산포도값, 최소, 최빈값 다 나와요. 그러면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 왜? SPSS는 되게 강력해가지고요. 모든 걸 다 끌어내요. 꼬린 무슨 모르는 용어도 되게 많아. 내가 봐도 피어스니 어쩌고 그런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뭐예요? 도표라고 있다고 했죠. 도표 누르면 막대를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 하면은 원 그래프가 나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은 띡띡 하면서 얘가 딱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페이지가 바로
이거라고 했죠. 이거라고. 통계량.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이미지 보고서 쓸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로 그 뭐예요? 수정 작업을 해주는 거야. 편집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데이터, 이렇게 SPSS에서 끌어들이는 데이터는 맨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별첨 해가지고 원자료, 원천, 자료, 리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면은 그냥 이거 참고로 보라는 거죠. SPSS에서는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서 쓸 때 이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몰라요. 이걸 여러분이 시사하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빈도를 받고, 자, 그 다음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은 말 그대로 크로스예요, 크로스. 뭐와 뭐를 크로스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변수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알 수 있다면 교차 분석을 통해서는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 이미지 선호도를 구한다거나 학력에 따라 그러니까 뭐 고졸은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고 대졸은 이런 이미지를 좋아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할 때도 학력이 높아질 사람일수록 찬성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지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더 자주 오는 경향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전략보고서에서 뭐라고 써야 돼요?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도와 무엇이 다르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케팅 방향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뭔가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또 그런 거였죠. 방문한 사람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가격을 싸게 느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약 내가 교차에 유의미한 걸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게 오면 올수록 가격이 싸게 느껴지니까 가격을 조금 더 붙여놔도 사람들은 여전히 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뭐에 따라서 뭐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실무 분석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안 가. 이 위에는 요인이 뭐냐, 거의 뭔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은 그냥 조사회사 쓰자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다시 이 창에 들어왔죠. 빈도를 분석을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교차 분석을 누르세요. 영어로는 크로스 탭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스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또 창이 나오는 거죠. 빈도 분석이랑 얘는 SPSS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뭘 물어봐. 왜? 네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뱉어내주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빈도 분석은 똑같죠? 가능한 것들이에요. 네, 가능한 것들이고, 이제 이번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게 헷갈린데, 종속 변수는 위로, 독립 변수는 아래로 하면, 종속 변수가 뭔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뭐에 따른, 하는 무조건 아래. 성별에 따른, 학력에 따른, 횟수에 따른, 뭐뭐에 따른. 아니,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일단. 뭐뭐에 따른,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교차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연령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면은 연령은 아래, 부위는 위. 이거요, 거꾸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읽을 때 좀 헷갈려. 그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열이죠. 이건 행이고요. 이렇게만 바뀌어지는 건데 아래다가 넣으면 좀 더 읽을 때 좀 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교차 분석은 데이터를 뿜어내는 게 장난 아니게 뿜어내요. 왜? 모든 변수를 다 걸거든요, 얘가. 다 걸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머리 돌아가요. 교차 분석표를 보면은 A4로 막 10장 나와요. 그럼 이거 봐서 뭐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화 이미지.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느냐. 수평 누적 막대 도표 출력을 클릭을 하세요. 막대 도표가 필요 없는 분은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냐. 통계량. 아까도 통계량을 눌렀죠. 예. 통계량 눌렀죠. 통계량 눌러서 뭐 클릭했어요? mean, 평균을 선택했죠. 이것도 역시 통계량을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떠요. 뭐 가이 제곱, 명목 데이터, 분할 계수, 파이, 뭐 캠, 람다, 뭐 감마, 뭐 카파, 뭐 이런 거 나와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이 긴 거예요. 람다가 뭔지 한 시간 설명해 주는데 난 람다가 뭔지 람바다밖에 몰라.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건 카이 제곱. 카이 제곱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카이 제곱이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카이 제곱만 선택을 하면 돼요. 카이 제곱을 선택했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뭐고요? 카이 제곱값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카이 제곱을 선택을 하시고요. 목이 장난 아니네. 제가 지방에서 하도 떠들고 와가지고 목이 잡은 게 같고. 카이 제곱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왜 선택을 하냐면 교차 분석하는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무조건 다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관계가 있겠죠. 만약 서울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가격이 되게 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게 느껴져.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다 비슷비슷해요. 하면 성별을 아무리 내가 조작을 해도 이거는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거겠죠. 교통편을 아무리 조작을 해도 선호한 이미지가 그냥 비등비등하면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 한쪽을 자극하면 한쪽도 따라서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카이 제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카이 제곱값이 0.05보다 작으면 95% 신뢰 수준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두 성별에 따라서 뭐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카이 제곱값이 0.01보다 작으면 99% 수준에서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0.05보다 크면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95명이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5명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0.01이라는 건 뭐냐면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99명은 유의미한 관계로 움직이는 게 한 명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100%는 없느냐? 당연히 없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95% 안에서만 된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95%. 그래서 여러분 통계 같은 거 보면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 5라는 건 뭐냐? 95% 신뢰 구간에서 5명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99%라면 어마어마하게 신뢰 범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95% 수준 안에서 있다 없다만 알면 돼요. 카이 제곱값이 이렇게 값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이 제곱값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걸 가지고 써줄 수 있다 없다라 내가 알겠죠. 만약 0.07, 0.18이 나오면 뭐예요? 없다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별을 아무리 내가 조작을 해주고 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해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크로스텝한 그거랑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 이거는 그냥 카이 제곱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셀. 셀은 뭐냐? 교차 분석의 표시 영역이에요. 셀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관측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전체.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관측 빈도 클릭하시고 행, 열, 전체 다 클릭해 주시면 이 얘기 뭐냐? 행, 열, 전체 다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 그냥 누르라는 건데. 그 다음에
계속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차트가. 이게 교차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성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낮다, 매우 낮다, 낮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성별에 따른 값들이죠. 근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읽는 게 또 머리 아프죠. 근데 읽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 자, 첫 번째. 11명이라는 게 나오죠. 아까 왜 행열 전체가 왜 나와요? 아까 내가 행열 전체 다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만약 그거 다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딱 보니까 S기업의 차별화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사람은 전체 519명 중에 11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11명 중에 남자가 10이요, 여자가 하나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차별화 이미지의 퍼센트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영어로 within 차별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within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S기업의 차별화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는 사람, 낮다고 응답한 11명 중 10명이 남자, 그 퍼센티지는 90.9%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11명 중 한 명이 여자, 얘는 9.1%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남자와 여자의 100분율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이제 세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 설문에 응답한 남자는 총 305명이었어요. 519명 중에 305명이 남자였고 214명이 여자였다라는 거죠. 305명 중, 이 중 10명이 S기업을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표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체 남자 중에 3.3%, 10명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맨 아래 1.9 전체 응답자 519명 중에서 남자이면서 이 S기업의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한 사람은 10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9%라는 거예요. 그래서 1.9 더하기 하면 58.8이 나오죠. 그건 남자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합치면 1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변수와 이 변수를 다 건 거죠, 얘가. 다 걸어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죠?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헷갈려. 뭐가 이렇게 많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나도 헷갈리는데. 교차 분석표는 이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눈이 돌아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자, 이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로. 아까 그거 있죠? 남자, 여자 해가지고 이게 다 크로스를 건 거예요. 자, 아까 카이제곱값 선정했으니까 카이제곱값이 나오겠죠? 네, 카이제곱값. 값이 뭐냐? 자, 보세요. 1점이 아니라 0.104점. 이거는 0.05보다 커요, 작아요? 커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별이랑 차별화 이미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별이 바꿀수록 어떤 남자일수록 뭐가 좋고 여자일수록 뭐가 좋다. 이런 유의미한 관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왜 안 나오느냐? 카이제곱값이 0.05보다 크니까. 그 왜도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카이제곱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화 이미지의 차이는 없다고 해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성별과 여러분이 크로스탭을 걸어본 걸 쫙 다 걸어보는 거야. 네, 걸어보는 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리고 카이제곱을 쭉 걸어보면은 카이제곱값이 0.05 아래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나머지 건 유의미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얘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0.05 아래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왜? 설문지를 잘못 짜서. 미치는 거지. 그런 경우 있어요. 해봤는데 여러분 쭉 하다가 카이제곱값이 0.05 안에서 아니면 0.01 안에서 아래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외치세요. 신봤다라고. 신받은 거예요, 신보고. 오, 예. 하나 꼬집어냈네. 왜? 그거 하나 꼬집어내면 전략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럼 잘 안 나오면 어떡해요? 잘 안 나오면 만들어야지, 뭐. 까짓거.
예, 만드는 방법은 뭐냐? 교차 분석표가 아까 헷갈린다고 했죠. 예, 막 차트가 많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거 뭐예요? 그 도표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정해 셀 지정해 준다고 했죠.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열만 선택을 해요. 열이면은 열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나오죠. 훨씬 더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남자는 10명이고 1명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거에서 남자가 10명이고 이거 3.3의 5%죠. 7.9에 4.2거죠. 이거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집어줘도 되느냐? 카이 제곱을 모르니까. 네, 아시겠죠? 왜냐면 카이 제곱값이 그렇게 자주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 해가지고 누가 욕하면 욕을 먹으리라. 빈도 분석을 하고 나서 내가 좀 고급 통계를, 여러분 빈도 분석 그 정도 돌릴 거면 엑셀 하지. 그렇겠죠? 평균 분석 나오는 거 그거밖에 더 뭐 있어? 그렇죠? 교차 분석 싹 걸었는데 카이 제곱값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유의미한 게 하나도 없으면 좀 멍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이 유의미한 값이 어느 정도는 왜 그런 얘기 해줄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신뢰도를 아까 1점 뭐 나왔죠? 그것도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뢰 구간을 내리면 되잖아. 80% 안에서 내려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 신뢰 구간은 80%다. 나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학문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결과를 본다고 했죠. 당구장 표시에서 뭐 신뢰 구간이 80%입니다. 이런 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신뢰 구간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행료를 보면, 아,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써먹는 거예요. 교차 분석한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차 분석도 다 끝난 거예요. 자, 교차 분석은 뭐예요? 분석에서 크로스탭을 눌러요. 누르면 뭐예요? 통계표에서 나오죠? 그럼 통계표에서 뭘 선택해 준다고 했죠? 카이 제곱값. 카이 제곱값은 뭐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교차 분석을 걸 때는 등간하고 걸면 안 돼요. 명목하고 등간하고 이렇게 걸어야겠죠? 등간하고 하면 뭔 짓 하겠다는 거야. 손을 이렇게 걸어줄 게 없는데. 그렇죠? 명목. 그래서 교차 분석을 제일 많이 거는 게 인구 통계로 걸어요. 인구 통계로 제일 잘 걸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횟수별로 거는 것도 있긴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게 인구 통계별로 걸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카이 제곱값을 걸어주면, 카이 제곱값이 0.05보다 작으면 95% 신뢰 구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시사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0.01보다 작다면 99% 신뢰 구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 의미는 100명 중 95명, 100명 중 99명.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관측 빈도, 도표, 셀 정해주는 게 3개 다 선택해주면 아까처럼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 다 표기해놨죠? 이게 읽는 방법. 이거는 몇 명 중에 몇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헷갈리다고 하면은 10만 선택을 해주면은 10만 나와서 보기가 상당히 편해요. 왜냐면 이건 조금 간단한 거지만 복잡한 건 정말 막 그래프가 장난하게 막 2장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나오는데 그러면 읽혀지지가 않은 부분이니까. 열만 체크하는 게 보기 편하냐는 건 카이 제곱에 영향을 받는 아유, 전혀. 열만 하면 다 나오는데 열만 보여지게 해라라는 소리예요. 나 헷갈리니까. 행하고 그것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열만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게 해달라. 이 얘기지. 카이 제곱값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카이 제곱을 걸어가지고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카이 제곱이요? 그래도 카이 제곱은 걸어줘야죠. 네. 근데 실무에서 카이 제곱값이 얼마다 이런 것도 저 많이 못 봤어요. 카이 제곱값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카이 제곱값에 의해서 유의미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 진짜 그래요. 카이 제곱값, 카이 제곱이라고도 부르고 카이 자승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통계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카이 제곱이 뭔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주고 카이 제곱값에 의해서 95% 간의 신뢰 구간이
실내 구간에서 이거는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구도 많이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합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쭉 해봤는데 보통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이렇게 낮게 나오거든요. 도저히 이게 비슷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때 이제 코딩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냥 아주 단신무식하게 매우 싫다. 싫다는 결국 뭐예요? 싫다잖아. 합산하면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네? 그 다음에 좋다와 매우 좋다는 뭐예요? 좋다야.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면 그러니까 둘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하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낮은 것도 나쁜 거고 낮은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버리면 두 개를 묶어버려서 하면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설문지에서 왜 안 되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이원적 질문이잖아요.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값 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PT 할 때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낮은 거는 뭐 상당히 심각한 거고 낮은 거는 조금 신중한 거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쪽에 빨간색으로 나오시면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차도 마찬가지겠죠. 교차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다 흩어져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칙 현상에 의해서 그냥 더해져 버리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 말하는 거예요. 매우 낮다, 이게 뭐야? 3.9, 7.2에 떨어져 있으니까 낮아 보이죠? 합쳐버리면 10포인트로 높아져요. 그러겠죠? 결국 낮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통계표를 보면서, 보고서에는 이게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면 합산해주고, 거기 안에다가 합산한 것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안 써줘도 돼, 그건. 왜?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SPSS에서요. 이 변수끼리 합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왜 제가 안 알려드리냐면, 머리 아파. 그것까지 알라고 들면 되게 그러니까 SPSS가 여기까지 하면 되게 재밌는 툴로 느껴져요. 더 들어가면, 짜증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고, 돌리시면은 SPSS 90% 정복이에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SPSS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는데 쓰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포토샵이랑 똑같다니까. 배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요인, 회계 이런 거 물어보면 나도 계속 해주면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 내가 SPSS 쪽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디벨로핑 갈 필요도 없지. 여러분이 전문 리서처가 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획 안에 힘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서 SPSS 쓰는 거죠. 그러면 교차까지만 쓰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좋은데 성비의 비율은 없나? 이 정도는 물어봐요. 왜? 듣고 본 게 많아서. MBC나 이런 데 보면은 남녀의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많아서 그것까지 물어보는데 그 이상은 물어보지를 몰라요.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빈도를 돌리는 거예요. 빈도. 제일 먼저. 그리고 빈도를 돌릴 때, 아까 이런 거, 어디서 오셨나? 이런 거 빈도 돌리면 대번 나와버리죠. 서울 사람이 종합 몇 %고, 강원도 몇 %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나, 매우 비싸다, 이런 등간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뭘로 해주면 좋아요? 평균을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비싸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안 비싸게 생각하느냐. 왜? 이거는 빈도로 물어보면, 쭉쭉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약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평균값 할 때는 수치 조정을 잘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10점으로 물어봐도 돼요.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포지티브한 레벨 10, 네거티브한 레벨 10 그래가지고 총 이렇게 해놓으면 등간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폭이 넓으니까 뭐가 이렇게 좀 구분점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빈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냐? 예? 빈도를 물어봐서 여러분이 교차 분석을 해볼 만하게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이 빈도 분석을 해보면 나와요. 왜? 성별이 되게 높은데 어떤 거에 대해서 성별이랑 거의 그래프 형태가 유사해. 그런 건 무슨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직은 모르지. 돌려보지 않은 이상. 근데 뭐야? 이것도 탐색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빈도로. 왜? 일일이 다 돌아버리면 종이값이 아까워요. 예. 다 나오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봤다가 이거 한번 걸어볼까? 쭉 걸어봤더니 카이 제곱값이 0 아니었어. 그럼 뭐 안 쓰는 거고. 딱 그런데 카이 제곱값이 역시 안 나와. 근데도 이 부분은 좀 긁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야. 어디 좀 뭐 시사점 없을까? 없어. 그래도 써야 돼. 그럼 만들어. 그냥 합산하고 뭐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교차 분석을 돌려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정보원에 따른 뭐 이미지 선호도 분석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를 보고도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이제는 다 빈도 분석이 가능하겠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이건 평균 분석을 하면은 데이터 값이 나오겠군. 그렇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교차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군. 학력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직위에 따라, 경력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면 이미 설문지를 짤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랬으면 어디서 오셨습니까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뭔가 왜? 변수들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너무 라이트하다라는 거예요. 왜? 서울, 강원도 뭐라고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편중되겠죠. 그렇겠죠. 이미 강원도에 많이 와요. 그러면 강원도 쪽으로 많이 나오고는 이미 이 데이터라는 이미 익히 알던 내용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뭐 연령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령할 때 아까 이런 거 있죠? 몇 세세요? 이렇게 가로 열어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을까요? 결국 그것도 10세에서 몇 세에서 몇 세로 끊어줘야 교차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왜 빈 박스로 열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10세에서 15세, 15세에서 근데 내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끊어줄 수는 있지. 만약 이렇게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보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5세 간격으로 끊어줄 수도 있고 10세 간격으로 끊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일이 한 개 줄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 정직성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일수록 A사의 정직성 이미지를 더 좋게 평가한다거나 싫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적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사 다 했는데 다 보통이 다 그냥 밋밋하게 나왔어. 그러면 정말 분석한 사람 자체도 진짜 허무해요. 이렇게 좀 나와줘야지. 이래도 보통 저래도 보통 이러면 어떡해요.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을 되게 좋아해요. 다 뭐하면 다 보통.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데이터 값이 유의미하게 이렇게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설문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교차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명목철도, 서열척도, 등간척도를 구성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지미연 씨 얘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어 보이는 변수끼리의 교차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분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빈도를 보면은 이거 유의미하겠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분석을 하면서 없으면 계속 다 걸어주는 거고, 그래도 없어 그리고 썼다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번 PT에 통계학과 나온 이사님이 계셔. 그럼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냥 빈도로 가면 누가 뭐래. 머릿수 세워본 건데. 그렇겠죠. 그러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싹 카이 제곱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략에 힘을 줄 수 있는 파트로 조사 분석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들으면 리서처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겠죠. 리서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한테 돌을 던질걸요. 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건 수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지 트리 게시판에다가 518명한테 조사한 데이터를 올려드릴 거예요. 쭉 보면은 올려드리면 제가 교환을 보면서 빈도를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한 거 값 그대로 나올 거예요. 똑같이 물어본 거니까. 그 다음에 교차를 걸어보는데 인구 통계랑 다 걸어보세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거기에 카이 자승값이 있는지 없는지. 어렵지 않죠? 다 해가지고 데이터 값이 이게 새 창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파워포인트로 다 올려가지고 구성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조사 계획서, 전략서, 조사 보고서 쓰는 건 아직 안 배웠죠. 그냥 데이터 값만 이렇게 다 올려보세요.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 숙제 진짜 하면 좋겠죠. 누군가 또 SPSS 그러니까 구했다는데 이건 정말 시간도 안 걸려. 단추 하나, 둘, 셋, 넷, 5개만 누르면 총 교차 빈도니까 10번만 누르면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SPSS가 쉬워지고 편해져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막 캡처로 보여줘도 만져보지 않으면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은 SPS 설문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명이건 20명이건 주변에 세봐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실행해보는 연습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SPSS를 쉽게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알고 한 달 후에 하면 많은 부분 까먹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습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거는 실사를 한 거죠. 내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데이터가 없으면 SPSS 돌릴 거리도 없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역시 SPSS를 써요. 근데 SPSS는 이것만 알면 그것도 다 돌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차하고 빈도만 돌리면 웬만한 거 다 커버링 된다고요. 이거는 그 다음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많은 이미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요. 한마디로 언론을 조작을 해버리면 사람들의 이미지는 다 변한다라는 거야. 부시 죽일 놈, 노무현 살릴 놈 하면은 노무현 만나보지도 않고 부시 대통령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상당히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LG텔레콤, 뭐 어디 다 여러분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LG텔레콤 해보면은 뭐예요? 내가 사봤어야 이미지를 알고 뭔가 선호도를 하겠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칠대, 좋네, 뭐하네, 달빛 극장 가보지도 않았고 뭐네 이런 건 뭐냐? 다 언론이나 제3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고정적인 스키마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보는 건 우리한테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답이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지 그거를 추적해보면 사람들의 영향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주는 매체가 뭔지도 찾아내면 그 매체를 우리가 조정하면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겠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요새. 왜? 이게 PR과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텍스트 마인딩을 하게 되면은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PR 리서치도 그냥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왜? 뭔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다음 시간, 우리가 이게 올해 마지막 수업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거 텍스트 마인딩 하는 방법을 할 거고, 설문지 조사는 워크숍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바로 가서 뭐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워크숍은 텍스트 마인딩 가지고 할 거예요. 텍스트 마인딩은 설문조사는 실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워크숍은 그 텍스트 마인딩 하는 방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숙제는 꼭 하세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